안녕하세요. 저는 41살이며 현재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잠이 들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정리하고 몇 자 적기를 반복하면서 근 한 달의 기간 만에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날 있었던 사건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아내와 처음 만나게 된 건 일을 끝내고 병원 로비에 앉아 커피 마시며 잠시 쉬고 있는데 제 옆에 치료를 받기 위해 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여자가 눈에 띄었고 그 여자를 처음 본 순간 숨이 멎을 것처럼 너무 아름다워 살면서 처음으로 여자한테 반하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멍 때리며 그녀를 계속 쳐다보다가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그녀에게 한순간 빠져버렸기 때문에 멍하니 쳐다보다가 그녀가 불쾌해하는 눈빛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고 그 순간 정신을 차린 저에게 다가온 그녀를 보곤 당황했어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지 왜 쳐다보냐는 말에 병원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와 어수선한 주변을 급하게 정리하기 위해 그녀에게 솔직하게 느낀 감정을 고백하게 되었고 제가 한 고백에 당황스러웠는지 얼굴을 붉히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시작으로 몇 번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지 그녀와 마주칠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여자를 놓치기 싫어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고 처음에는 경계하며 부담스러워했지만 반복적인 시도 끝에 어느 정도 마음을 열 수 있었는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과 노력 끝에 그토록 바라던 연인 사이로 발전하면서 행복한 삶에 하루하루 즐거웠고 그녀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얘기를 꺼내자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어요. 워낙 무뚝뚝한 성격에 속마음을 꺼내지 않는 성격이라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믿기 힘든 눈치였어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고 데리고 온 게 처음이라 우리가 많이 긴장해서 말실수해도 이해해줄 수 있죠? 결혼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나운서 일을 한다면서요? 방송에서 얼굴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워낙 아나운서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네. 우리 아들이랑 병원에서 만났다며? 네, 현재 아나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지방 행사 위주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가끔 스포츠 중계도 맡아서 다방면으로 부르는 곳은 어디든 가고 있어서 목을 많이 쓰다 보니 시간 날 때마다 병원에 갔는데 그때 만나게 되었네요. 어머니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물어보셨어요. 음식 준비해 주셨는데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나운서 여자는 처음 봐서 그런지 신기한 듯 쳐다보셨고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끊이지 않는 대화에 괜히 목 상할까봐 제가 중재를 시켰고 목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에 어머니는 목에 좋은 차를 마시라며 건네주었습니다. 첫 만남의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마음에 들어한 만큼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시간을 가졌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상견례와 결혼식 준비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 약 4개월 정도 뒤면 저희는 연애하는 사이가 아닌 정식적인 부부 사이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운명 같은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가 잡히게 되면서 무언가 고민에 빠졌는지 말수도 적어졌고 지속되는 한숨에 대화가 필요해 보여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봤지만 별일 아니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몇 번을 왜 그런 건지 반복해서 알고 싶어 해도 돌아오는 답은 별일 아니란 말뿐이었어요.
결국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는데 오랜 기간 목을 써와서 안 좋아졌는지 아내는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목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이 많이 안 좋아서 고민인 거야? 몸에 무리가 되면서까지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몇 달간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했었다며. 성대도 결절돼서 염증 수치도 심하다는데 예전에 비해 기침도 많이 잦아지고 돈이 우선이 아니잖아. 몸이 우선이지. 결혼식 얼마나 남았다고. 그 전에 몸 관리 잘해야지. 그러다가 진짜 몸 상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도 최대한 신경 많이 쓰고 있어. 요즘에 안 그래도 스케줄 잡혀있는 거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중이야. 아나운서는 목이 생명인데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니까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 돈 주며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행사 진행한다면 상당히 기분 나쁘겠지. 그래서 나도 정리 중에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아내는 결혼식 전부터 꽤 많은 행사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스케줄을 처리해 나갔고 목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수술까지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결과에 그 전에 잡혀있던 예약된 일정은 취소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어두워졌고 어머니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저를 보곤 금세 알아차리셨는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의 목이 좋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목이 안 좋다고? 그럼 언제 좋아지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혼 괜찮을까? 괜히 결혼하자마자 목이 안 좋다는 핑계로 너만 일하게 되면 어쩌냐? 그럼 우리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무슨 사기 결혼이에요? 몸이 좋지 않은 걸 왜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상황을 몰고 가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생활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윤미와 결혼하는 거 아무런 지장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일하지 않고 집안일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둘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데 굳이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결혼식 끝나자마자 일 그만두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아픈 건 저도 절대 볼 수 없어요. 제가 먼저 말 붙였고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요. 헤어지는 건 윤미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러니 더 이상 이 문제로 저한테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사람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 늘어져서 안 되는 거야. 나는 게으른 거 딱 질색인데. 어머니는 윤미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에 불만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아나운서가 목이 안 좋아 병원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혼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제 눈치를 보며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마음먹은 건 무조건 하는 스타일이라 윤미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돌이킬 수 없었는데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꺾어 결혼을 취소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저 몰래 윤미를 만나게 되었고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용납할 수 없어 어머니와 등 돌리겠다며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집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그런 모습에 많이 당황했는지 저를 진정시키려고 자신의 잘못 인정한다며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자식에게 무엇이든 좋은 것들만 주고 싶은 것처럼 저와 결혼할 배우자 또한 모든 게 완벽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결혼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었고 저 또한 완벽하지 않은 존재인데 윤미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조용해졌고 결혼식이 한 달 정도 남았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윤미가 저에게 전화와서는 다짜고짜 파혼하자며 통보하기 시작했고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한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만나서 얘기하자며 진정시켜 주었고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서로는 긴장된 상태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파혼이야? 우리 여태껏 아무런 문제 없었잖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더 당황스럽다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야. 내가 너무 부족하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짐만 될 것 같아서 그래. 나도 사랑이란 걸 하면서 그동안 정말 많이 행복했는데 이건 내 이기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도 없고 몸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데 어머님의 말처럼 당신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무슨 안 좋은 말을 또 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파혼하겠다며 통보한 거냐고. 아니야? 아닌데 왜 그러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그래? 그건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윤미 너한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나를 믿고 따라올 건데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해야 그때 허락해 줄 거야? 우리 이제 결혼식 한 달 정도 남았어.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니 마음 단단하게 먹고 앞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날만 기억하자. 제가 한 말에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아무래도 저에게 피해를 줄까봐 겁부터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오랜 시간 대화로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이 바뀌는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보였고 어머니는 그런 윤미의 모습에 불안함을 더욱더 크게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항상 안심시켜줬는데 결혼할 제 아내의 몸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고 응급실로 실려온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침착해야 했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본 다음 수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충 상황을 들어보니 갑작스러운 발작이었고 그동안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무리가 온 것 같다며 또 다른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정밀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에 급하게 수술을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저를 보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상당한 불안에 떨고 계셨고 최대한 좋은 말만 해주면서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수술실에 마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고 심폐소생술을 급하게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담당이 아닌 저는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서 숨죽인 상태로 우두커니 서서 제발 깨어나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했어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지 않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려다가 저를 부르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해 멀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급하게 부르길래 다가가니 윤미의 몸 상태가 문제였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상의를 제거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심장 수술을 몇 차례 진행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고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니라 CPR 위치를 약간 변경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며 깨어나라고 외쳐 불렀습니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저에겐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고 다행히도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밀 검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 섭취하고 있던 약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병실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누워있는 심각한 장소에 어머니는 그런 줄 알았다며 난리를 쳤고 결혼 한 달 전에 알게 된 건 하늘이 도와준 거라며 양가 집안 다 있는데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럴 줄 알았다. 분명 몸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이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잖니.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는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라고? 이게 말이 되니? 고개만 떨구고 있으면 상황이 해결돼요? 말 좀 해보세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요. 제 말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 딸이 어렸을 때부터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서 오랜 기간 약을 복용했었는데 최근 들어 부작용이 몇 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바꿔보기로 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계속하면서 몸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파혼하시겠다면 아무 말 없이 손해배상 처리해드리도록 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파혼 진행할 거고요.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할 테니 저희가 사용한 비용 꼭 전부 돌려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어머니가 결정하는 거냐고요? 파혼을 하건 결혼을 하건 모든 건 제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몇 번을 말해야 어머니는 제 삶에 일일이 간섭 안 하고 살 건데요. 지금 윤미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대 안에 안정이 필요하니까 전부 나가주세요. 단둘이 있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나가시면서까지 이대로 결혼 진행한다면 자기와 인연 끊고 살 생각하라고 난리를 치며 돌아가셨어요. 윤미는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조심해야 했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도 결혼하기 몇 달 전에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수술을 했는지도 저도 수술실에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결혼에 대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피로까지 축적되었고 불면증까지 생기면서 점점 힘들어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윤미의 모습이 안쓰러웠고 더욱더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윤미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난리치면서 모든 내용을 눈 감고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흐느끼는 윤미를 진정시켜 주었지만 쉽지 않은 감정이 터졌는지 윤미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윤미는 그날따라 혼자 있고 싶다며 저도 병실에서 나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자신이 쓰러지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끝나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며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어머니가 노크도 안 하고 방문을 활짝 열었고 지쳐서 쉬고 있는 저에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엄마가 세상 떠나는 걸 봐야 결혼하지 않을 거니? 이건 정말 아니래도 평생을 뒤에서 뒷바라지만 하며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저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말 듣지 않을 거니? 정말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걸 봐야 정신 차리겠어? 왜 너 생각만 하는 거야?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지금 많이 힘든 상태이고 조용히 혼자 있고 싶으니까 제발 시간을 좀 달라고요. 제 인생을 어머니가 판단하시고 결정한 대로 움직이게 하시려면 로봇 하나 장만하셔서 그놈이랑 노세요. 어머니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저 또한 지금의 일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발 방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저쪽 집안 돈도 치뿔 없잖니. 자기 딸내미 수술비에 전부 다 들어갔는데 뭐가 남아있겠어? 그래서 대출비 갚으려고 쉬지 않고 행사 뛰어다닌 거구만. 그러니까 뭐까지 망가진 거고. 참 가지가지한다. 아유 속 터져. 어머니는 속이 답답하다며 제가 한 결정에 대해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저도 모르게 어머니는 처갓댁에 찾아가 지금의 현 상황을 전부 얘기하기 시작했고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자기 아들이 전부 손해라며 어머니의 길을 걸었고 저는 저대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지만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윤미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고, 그래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 문제없이 결혼식 준비를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병실에 누워있는 윤미의 얼굴을 보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어머니의 목소리와 비명을 지르는 윤미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면서 급하게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곤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윤미가 환자인 거 모르세요? 지금 당장 손 떼지 못해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안 된다고 했지? 너는 끝까지 엄마 말을 무시하는구나. 내가 얘 머리채 잡는 게 뭐 잘못됐니? 우리 병원에 얘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헤어지라고 말했는데 내 말을 무시해? 그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있었다. 나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될지도 모르니까 신속하게 정리하라고 통보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당연히 응징을 해줘야 되겠지? 더 이상은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네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여기 병원인데요. 당장 이쪽으로 와주세요. 병원에서 환자한테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러다 정말 환자가 세상을 떠날 것 같아 너무 걱정이네요. 빨리 와주세요. 제가 진짜로 전화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어머니는 주춤거리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윤미를 강제로 분리시켜 놓은 상태라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하면 그 결혼 생활이 평생 행복할 것 같냐며 난리치며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직접 신고를 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진정이 되지 않았는지 윤미는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워있는데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며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결혼해서 얻는 게 뭐가 있을지 이제는 알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뒤이어 장인 장모님이 병실로 찾아오셨고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님도 저희 부모님과 같은 입장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사랑하면 그만인 것을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기 딸이 머리채 잡힐 정도로 대우받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분노하고 계셨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어머니 대신 사과드린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경찰서로 찾아가 제가 왜 신고를 했는지 조사받기 시작했고 장인어른은 합의도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마주칠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버님, 이렇게 저와 윤미의 사이를 갈라놓으신다면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 또다시 신장 치료 때문에 행사를 뛰어다닌다면 윤미의 몸이 점점 좋아질까요? 갑자기 아무도 없는 골목이나 행사가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쓰러지면 그건 누가 지켜주게 될까요?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겁니다. 배우자인 제가 곁에 있다면 윤미 또한 안심이 될 거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데 또다시 윤미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내 딸이 또 안사돈에게 머리채 잡혔다는 말을 듣게 될까봐 나는 그게 두려운 걸세. 때만 되면 찾아가야 할 텐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 발생이 되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도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 거네. 내 의견도 알아줬으면 좋겠네. 저는 장인어른께 물어봤어요. 제가 싫은지 아니면 괜찮게 보고 계신지. 그 답은 싫지 않다는 말이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방에 있던 서류 꺼냈습니다. 윤미라고 부르는 게 아닌 정식적으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혼인신고서였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는 당당하게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서류였어요. 아내가 쓰러지기 전에 전부 작성을 해놨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윤미와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 확고한 제 마음을 보여주었고, 혼인신고 서류를 받은 장인어른은 자기 딸 정말 잘 부탁한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가 판단하는 대로 움직여줬고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아쉽게도 아내의 몸 상태는 좋아졌지만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어서 예식장도 취소가 되었고 저희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결정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결혼식부터 하고 혼인신고하려고 했으면 아마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지 못했을 것 같네요. 제가 부모님께 혼인신고 서류를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목덜미 잡고 쓰러지셨고 아버지는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저희가 정식 부부가 되었음에도 축복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저희를 인정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신혼집을 바로 계약해 제 짐과 아내의 짐을 전부 새로 살게 된 신혼집에 풀었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를 안아준 채 신혼집을 구경하며 매일매일 눈을 뜨거나 감을 때 곁에 있어줄 아내를 보니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제가 한 결정이 너무 잘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한 삶에 또다시 엄청난 일이 찾아왔고 저도 더 이상은 안 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어요. 여보, 나왔어. 집에서 잘 쉬고 있었어? 몸은 좀 어때? 여보, 집에 없는 거야? 어머니가 왜 저희 안방에서 나오세요? 볼 일이 있어서 찾아왔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겠니?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은 아니란다. 여기에 팔도 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며느리와 얘기 좀 하려고 왔다. 그런데 며느리가 자고 있더라. 자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왔으면 당연히 일어났겠죠. 비켜보세요. 여보, 나왔는데 내 말 안 들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없는 사이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자기는 모른다는 듯이 멀뚱히 서 있는 어머니를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 지금의 위치를 알린 다음 그때부터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온몸에 땀이 흐를 정도로 제 아내가 눈을 뜨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일어나라고 외쳐 불러보아도 아내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점점 파랗게 변해가는 아내의 입술을 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때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들어왔고 그 자리에서 심장 제세동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시도한 끝에 아내는 다시 숨이 돌아왔고 저는 한평생 불효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한테 왜 그러냐며 소리를 쳤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그냥 얻어가려는 모습이 눈에 거슬리고 보고 싶지 않아 제 아내를 싫어하셨습니다. 아내는 응급실에 다시 실려갔고 어머니는 경찰서로 연행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깨어난 아내에게 듣게 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 오고 문을 열어드렸을 때 눈빛이 너무나 이상하셨어. 그래도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뒤에서 내 머리채를 잡더니 집에서 음식 꺼내 먹으며 돈 축내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으라고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 그러다가 어머니는
나를 강하게 밀쳤고 그 밀친 손이 내 심장을 향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한 건지 갑자기 쓰러졌고 그때 이후부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눈을 떠보니 나는 병실에 누워있네. 뭐라고? 그럼 거실에서 쓰러진 거였어? 당신 내가 봤을 때 안방 침대에서 반듯하게 누워 있었는데? 엄청난 진실이 밝혀지면서 어머니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한평생 같이 살면서 봐왔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어머니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저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생각도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있던 아내에게 일부러 충격을 주고 그런 행동을 숨기려 했다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징역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없는 현재 저희는 잘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있고 아내의 건강 문제로 신혼집 처분하고 꽤 큰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아내를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제 어머니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한 건 정말 용납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었는지 어머니와 이혼을 하셨고 지금은 혼자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연히 커피 한잔하며 마주쳤던 여자가 제 마음속으로 다가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함께 살고 있어요. 앞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